비가 아직도 좀 추적추적. 네. 운수 좋은 날 딱 찍기죠. 네. 이게 카메라를 앞에 설치해서 좀 시야에 방해되실 수 있을 텐데, 예전에 찍을 때 옆에다 놔뒀거든요. 옆에서 찍었더니 입이 더 튀어나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입이 튀어나왔는데 호감인 사람은 유재석밖에 없어서 조금 방해되지만, 그리고 이것도 좀 영상이 좀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예, 저는 그 서북국어에서 그 특목고 입시를 맡고 있는 김은종입니다. 이렇게 불편하실 텐데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 최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지금 하고 있고요. 끝나면 개별적인 상담 필요하시면 개별적인 상담도 좀 하시고 그러실 수 있으십니다. 경기권에 있는 특목고들을 좀 일과를 하면 외대부고 있고, 그 다음에 국제고 동탄, 이 부분에서 동탄고 많이 가죠. 그 다음에 이제 외고는 뭐 성남, 수원, 과천, 경기, 안양, 요 정도 있고요. 자사고는 뭐 남학생들 경우 북일고나 김천고까지는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청신국제고 같은 경우는 간혹 있긴 하고, 작년에도 한 명 합격하긴 했는데,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그렇게까지 멀리 갈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면접이 15분 내외로 되거든요. 그래서 신체 면접이 좀 됩니다. 꼬리 질문이 있고, 질문의 내용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 비전과 관련된 자기주도 학습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잘 써야지 돼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너무 어렵게 쓰면 질문이 어려운 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 4년쯤 전 친구인데, 이 친구는 진짜로 니체를 너무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이드하고 융 책을 진짜 읽은 거예요. 심리학자가, 정신의학자가 되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소개서가 그게 내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맞는 문제를 만들어야 되고, 그럼 대답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피드백도 해야 되니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외대부고 정도 되려면 자기소개서를 좀 폼나게 써야지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나치게 어렵게 하면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된다. 만약에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어렵게 잘 대답을 하면 그거보다 좋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중3이 뭐 얼마나 알겠어요. 무식한 중3이. 그래서 정말로 자기가 했던 거 중심으로 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매력적이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실 모든 학교가 다 마찬가지긴 한데요.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해서 질문이 최소한 2문제 이상 나오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좀 전략적으로 쓰기는 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첫째, 어느 정도의 미래 비전에 대한 방향 설정은 좀 있어야지 돼요. 사실 그렇지 않은 게 정상적이긴 하거든요. 지금 중3 친구들이 무슨 자기 인생을 책임질 만한 꿈을 가지고 미래 비전을 설정하고 그러는 게 사실 말이 안 되긴 하는데, 그런데 시험을 치러야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략적인 거, 그러니까 자사고 쪽으로 가서 이과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어떤 분야별로는 가령 난 기계공학 쪽이다, 그러니까 건설 기계 쪽인지 아니면 의료 쪽인지 아니면 뭐 전기전자 쪽인지 뭐 정보통신이나 이런 설정 정도는 되어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고요. 문과 쪽에서는 물론 뭐 행정이나 뭐 정치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법학 쪽으로 갈 것인지 경제 전문가가 될 것인지 마케팅을 할 것인지 심리학과가 될 것인지 이 정도의 대략적인 걸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외고 같은 경우는 과가 있잖아요. 영어과라든지 불어과, 뭐 일어과, 중국어과, 독일어과 이렇게 있는데 그 과를 가야지 되는 이유도 꼭 써야지 돼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학교 2학년 된 친구인데 동탄국제고를
가고 싶다라고 왔어요. 근데 역사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역사 선생님이 되는데 또 국제고를 왜 가는지 얘기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의 생기부를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활동을 되게 앞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더라고요. 언론과 관련된 활동을 여러 가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방향을 좀 설정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특파원이 되고 싶다. 네, 언론인으로 특파원으로 활동을 하고 싶고 나중에는 앵커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언론인 저널리스트 이런 쪽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되게 좀 폼이 나고 쉬워지는 거죠. 물론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외교관이라든지 뭐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종사자라든지 뭐 유네스코, 엠네스티 뭐 이런 데 가고 싶다 이런 게 사실 많기는 해요. 하지만 국제고나 외고의 특성상 그게 맞기는 하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우리 친구들이랑 얘기를 할 때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면 일단 그거를 우선적으로 존중을 하긴 하는데 생기부를 보고 그 다음에 도저히 아이템이 안 나오면은 이제 그 다음에 좀 차선책으로 어떤 방향이 좋겠다라고 같이 대화는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좀 전략적으로 쓸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거는 자기소개서를 오래 쓴다고 해가지고 좋게 나오진 않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만 많아지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여름방학 끝나고부터 물론 그 전에 어떤 아이템을 설정할 것인가는 얘기를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비전을 설정을 해서 나는 언론인이 되겠다라고 싶으면 방학 때라든지 그거에 관련된 이미 그 동아리는 많이 해버렸을 수가 있고 끝났을 수가 있으니까 그게 안 되면 그러니까 동아리를 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특히 토론 동아리를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모든 토론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할 수 있으니까 아이템이 잘 나오긴 하는데 만약에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이제 독서를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언론이 되고 싶다라면 그거에 관련된 책을 좀 같이 설정을 해서 한 두어 번 읽고 그거에 관련해서 내가 어떤 고민을 했다라는 거를 쓰는 정도는 방학 때쯤부터 같이 고민을 하게 되면 자기소개서가 좀 나올 수 있고요. 국제고 외고나 그 외대부고를 제외한 자사고 같은 경우는 공통질문이 한 문항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따가 문제를 좀 보시긴 할 텐데 이게 중학생 수준에서 조금 까다롭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습을 하고요. 이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그 면접 수업을 할 때 목표가 뭐냐면 학생들한테 목표가 뭐냐면 똑똑해 보이기. 진짜 똑똑한지 안 똑똑한지는 그건 제 책임이 아니죠, 사실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연습을 하는 거는 똑똑해 보여. 5분이면 되니까. 외대부고 빼고. 외대부고는 그게 잘 안 돼요. 15분 얘기하면 진짜 바닥이 드러나거든요. 왜냐면 꼬리 질문도 있고, 반박 질문도 하고, 막 그러시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로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외의 학교 5분은 꼬리 질문이 없고, 질문 3개가 딱 있으면 그거 보고 그냥 대답을 5분 동안 따르락 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연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똑똑해 보이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개별 질문이 모르는 거 나오기는 힘듭니다. 자기소개서에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많이 예비 질문을 해놓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서 벗어나서 나는 이건 완전히 블랙아웃이 될 정도의 모르는 질문이 나오기는 힘든데 공통 질문은 그럴 수 있어요. 공통 질문 같은 경우는 제가 한 100문제 만들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하거든요. 그거 하는 목표가 뭐냐면 모르는 질문이 나왔을 때 그럴듯하게 헛소리하기가 목표입니다. 그냥 제가 아는 친구 지금 대학교 3학년 된 친구인데 그 친구는 외대부고 면접하다가 면접이 안 끝났는데 그냥 나왔대요. 이게 처음부터 뭔가 이거 안 되겠다 싶었고 말이 계속 꼬이고 그 친구가 말을 막 유창하게 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고 국제고 면접에서도 첫 번째 질문 공통 질문에서 내가 모르는 게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모르겠는데 하고 덮어버리고 나오면 그거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친구가 내가 모르면 다른 친구도 몰라요. 그럴 가능성이 99%입니다. 왜요? 우리나라 공교육의 위대함 때문이죠. 다 똑같은 거 배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그리고 외고를 준비할 특목고를 준비할 정도의 친구면은 뭐 어느 정도의 그 지식 수준이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나는 모른다. 다른 애들은 나왔는데 나는 망쳤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내가 모르면 다른 애들도 몰라요. 성남외고 그 기출문제 중에 6년 전 문제에 옵트인 옵트아웃 문제가 나왔어요. 시험 본 다음에 학생들이 왔어요. 2명이 성남외고를 본 친구들이 2명이 거의 울면서 왔거든요. 선생님 옵트인 옵트아웃이 뭐예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저는 그 메이저리그 야구에서 계약할 때 옵트인 옵트아웃 그 계약 조항을 좀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 그것만 생각이 나가지고 뭐 그런 건데 그게 이거 옵트인 옵트아웃 처음 들어보는 건데 그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나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완전히 망쳤죠. 뭐라고 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말은 다 했냐 그랬더니 어찌어찌 그냥 말은 다 했는데 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2명 다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문제에 5분이거든요. 그러면 한 문제 평균 1분 30초. 완전히 정말 모르는 문제다. 사실 그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만약에 그런 문제가 나왔다. 최종적인 목표는 그래서 헛소리를 1분 30초 동안 꿋꿋하게 자신감 있게. 왜냐하면 면접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기본 점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못하는 친구들이 또 있고. 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 아는 거는 다 말하죠. 아는 건 다 말하고 뭐 한 2달 연습 정도 하고 한 30회 정도 실전 연습하면은요 이렇게 성향상 성격상 안 되는 친구들이 아니면 어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완전히 블랙아웃이 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말을 하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정말 안 되는데 하더라고요. 또. 네, 좀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성향 말씀드려서 나왔으니까 그 남학생이 면접이 유리할까요? 여학생이 면접이 유리할까요? 그냥 경향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경향상 여학생이 훨씬 유리합니다. 일단 중3이면 아직 남학생은 아직 얘기고요. 중3이면 왜냐면 여학생들의 성장 속도가 좀 더 빠르니까. 그리고 그 성장 속도가 빠른 것이 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목소리 전달력에 있어서도 여학생들이 좀 더 유리하기도 하고 남자애들이 이제 딱 그때쯤 변성기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목소리가 다 이렇게 낮아져가지고 이거 목소리 그러니까 톤을 높이라니까 톤과 볼륨이 있잖아요. 톤을 높여야지 그러니까 음이 높아야지 전달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회를 하거나 수업을 하게 되면 요 정도 목소리를 하게 되거든요. 요 음은 그 음계를 하게 되면 솔 이상이에요. 거의 시 뭐 높은 도 이 정도의 목소리로 하거든요. 근데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낮은 라까지 나와요. 이렇게 막 그걸 높이라고 하면 그게 처음에 좀 힘들 면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5분이기 때문에 외대부고를 제외한 5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첫인상이나 똑똑해 보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훈련이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고요. 또 한 가지 고민이신 게 특목고를 가는 게 맞느냐. 이 부분에 낙생고도 되게 좋던데 낙생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 입시 결과가 좋아서 그래서 이제 좀 봤거든요. 네, 확실히 제가 강서고 나왔는데요. 목동에 있는 강서고 그게 한 4, 5년 전까지는 일반고에서는 탑5 안에 들었었거든요. 강서고가. 근데 지금은 쑥 내려갔더라고요. 요즘에 왜 그러는지. 낙생고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자료에도 보시면 있으시니까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기에서 시사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시사점이 좀 있거든요. 힌트를 드리자면 특목고와
일반고의 차이점입니다. 특목고와 일반고의 차이점. 죄송하게도 서울대 입시 결과만을 넣었는데 다른 학교 다 넣으면은 뭐 이렇게 너무 많아져서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서울대 입시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학교는 거기에 준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시사점은요, 특목고는요 수시가 높고요, 일반고는 압도적으로 정시가 많습니다. 학생고 볼까요? 작년 겁니다. 정시가 25명, 수시는 2명이에요. 중공고 30명, 6명입니다. 하나고는 자사고죠. 자사고 중에 가장 서울대를 잘 보내는 학교 중에 한 군데죠. 6명은 어쩔 때 조금 과거에는요, 정시에서 0명일 때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확하진 않은데 하나고 같은 경우는 다 서울대로 보내고, 물론 외대부고 대원외고는 워낙 뛰어난 친구들이 가니까 수시도 높고 정시도 높긴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학교는 일반고는 정시, 그리고 특목고는 수시가 훨씬 더 입시 결과가 좋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과 그다음에 고민을 하실 거예요. 일반고를 가는 게 좋으냐, 특목고를 가는 게 좋으냐. 특목고 가면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죠. 특목고 가면 내신이 좀 안 좋아도 상위권 대학, 그러니까 최상위권 대학이라고 하는 서울의 5위 이내의 대학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3.5 이내면 성균관대까지도 갑니다. 3.5 이내면. 근데 일반고에서 3.5다라고 하면은 뭐 큰일 나는 거죠. 장점은 그런데 단점은요, 그 내신 따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올해 그 친구들이 지금 연락이 안 와서 성남외고 간 친구들이랑 계속 연락을 했던 2명 여학생이 있는데, 3학년 학기 초까지 막 계속 연락을 해주고 제가 뭐 자료도 좀 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입시 결과가 그렇게 안 좋은 건지 지금 학교를 다녀야지 될 텐데 재수를 하는 건지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또 연락이 안 오는데 제가 또 하기에는 또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계속 학교 다니면서 내신하기 너무 힘들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버텨내면, 그러면 3점대 초반 정도가 되면 뭐 서울대는 힘들다 하더라도 고대연대나 서성한까지는 갈 수 있는 그 기회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일반고는 몇몇 친구들, 그러니까 사실 경기권에 있는 일반고에서 나는 내신을 잘 해가지고 수시로 서울대 갈 거야 라고 하면은요, 그러면 정말 수도자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면 그런 친구들이 수시로 3명 이내, 한 학교에 3명 이내거든요. 이 부분에 있는. 그러면 그야말로 내신으로 전교 3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이렇게 잘 보내는 일반고에서는 수능 공부를 잘 시키시겠죠. 수능 공부에 집중을 해서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대신 수능을 봐서 최상위권 대학을 가게 되면 전국 단위의 그 경쟁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 공부 잘하는 자사고에 들어가는 친구들이라든지 뭐 다른 특목고에 들어가는 친구들이랑도 경쟁을 해야지 되는 거죠. 결론은 좋은 대학 가려면은 어차피 경쟁은 세다라는 겁니다. 그걸 학교 내에서 잘하는 친구들이 모인 학교 내에서 내신 경쟁을 하든 전국 단위의 친구들과 수능 경쟁을 하든 그거는 피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수지에 있는 친구들 중에 몇몇 친구들이 2학년쯤 되면 1학년 때부터 그런 친구들도 가끔 있는데
저는 정시 파이터가 되겠습니다. 수능 공부를, 아니 내신 공부는 이제 접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숫자로 이제 제가 얘기를 해줍니다. 숫자로. 지금 수시 비율이 서울대, 고대, 연대 다 해도 그 학교들도 65% 이상이잖아요. 65% 이상이 수시로 나가게 돼요. 그러면 30% 가지고 그 몇 명 빠지지 않은 전체 인원이 30% 가지고 싸워야지 되는 거예요. 서울대, 고대, 연대까지만 해서 하면은 한 2% 정도까지면은 가잖아요. 서울대는 0.5%고. 그런데 정시로 가게 되면은요. 왜냐면은 1.5% 2%까지에 들어가는 숫자는 서울대 3,000명, 고대, 연대 한 3,500명씩 해가지고 약 10,000명, 15,000명 정도의 인원이 1.5%인데 수시에서 이미 10,000명 이상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 50만 명에서는 55만 명 이상 10,000명밖에 안 빠지고 그러면은 54만 분의 5천이 되는 거죠. 그러면 100대 1 또는 200대 1로 줄어버립니다. 고대, 연대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그거를 가령 풍덕고라든지 신봉고라든지 뭐 여기 있는 뭐 다른 학교에서 뭐 대지고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 친구들이랑 그러니까 경기권에 있는 일반고의 친구들과 내신으로 부딪혀가지고 안 됐어요. 그런데 전국 단위의 특목고를 다니는 애들과 정시를 붙겠다고 그러면서 최상위권을 가겠다고 라고 하는 거는 그는 좀 가능성이 훨씬 더 떨어지는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끝까지 내신을 포기하면 안 된다. 특히 지방에 있는 그러니까 최상위권으로 갈 거면은 아예 나는 진짜 수능을 모의고사를 봤더니 111이 다 가능할 것 같다고 하면 좀 다르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향 내지는 성향도 사실은 고등학교 올라가면 다 달라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요. 중학교 때 지지리 공부 안 했거든요. 그냥 진짜 집에서 처맞지 않을 정도로만. 네. 그래서 저희 다닐 때 70명, 한 반에 70명이면 그냥 반에서 한 10등 언저리에만 있으면은 안 맞으니까 그러려면 그냥 시험 기간에만 바짝하면 어찌어찌 안 맞고 그랬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그걸로는 좋은 대학을 못 가죠. 그런데 저는 다행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10월달 어느 날 공부철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좀 열심히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부모님 속은 안 썩여드리긴 했는데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최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똑같은 정도의 강도의 그 경쟁을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특목고를 가는 게 훨씬 더 기회는 더 넓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에서 좋은 대학교를 가려고 노력하는 그 에너지보다는 중학교에서 외고국제고 같은 특목고를 가는 에너지가 사실은 좀 더 조금 들어요. 왜냐하면 중학생놈들 공부 잘 안 하거든요. 공부하는 애들 별로 없어서 올해이 맞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런 상태이면은 좀 면접 인터뷰 준비를 해서 특목고를 가게 되면 확률적으로는 훨씬 더 특목고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부분에 있는 일반 학원에서는 특목고를 보내면 그 친구들은 3년 고객이 안 돼요.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대부분은 그 학교 내에서 프로그램으로 대부분 되는 경우가 많고 특화된 학원, 전문학원, 특목고 그 전문학원을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목고를 가게 되면 좀 더 최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는 더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거는 저 혼자 해서 사실 많은 친구들을 못해요. 왜냐면 한 번 할 때 면접을 15분씩 해주거든요. 15분씩. 그리고 3시간 하면은 3바퀴 돌면은
맥시멈 15명까지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이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뭐 두 반을 만들면은 또 나중에 그 실전에 가게 되면은 일주일에 뭐 두 번, 세 번씩 오는데 그게 또 안 되고 해가서 대개는 한 반, 많아봤자 뭐 두 반 이렇게 돼서 응시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사실 특목고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정도의 성과를 내는 거는 당연하다고 봐야지 됩니다. 왜냐면은 이미 그 커트가 되어서 들어오고 성적으로, 그 다음에 면접 준비를 하게 되면은 이 정도는 해서 떨어질 친구들을, 아니 합격할 친구들을 제가 잘못해서 떨어뜨린 경우는 절대 없다. 그 다음에 중학생의 경우에는요, 그 타고난 성향이 극복이 좀 힘듭니다. 아직 어려서. 고등학생은 안 그래요. 고등학생은 일단 머리도 좀 컸고 그 절박함이 훨씬 더 강하고, 그래서 면접 연습 한 5번 정도 하면은요, 말하는 태도랑 그렇게 완전 달라집니다. 완전. 그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뭐 좋은 대학교는 아니었지만 좀 오래됐네요. 그 친구가 한 6년 정도 됐죠. 예쁘장한 고3 여학생이 왔어요. 딱 오는데 얘 소극적인 게 그냥 딱 보이더라고요. 긴 머리 이렇게 찰랑찰랑하면서 들어오는데 목소리 하나도 안 들리고요. 근데 이 친구가 5회 수업한 다음에 나가는 태도라든지 목소리라든지 그런 게 달라지더라고요. 왜냐면 그거는 그 친구 스스로 그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약간 뿌듯하고 있었는데 2년 뒤에 그 언니가 왔어요. 중국에 있다가 그 언니가. 그래서 어떻게 그 친구 언니라고 해가지고 반가워서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의 삶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왜냐하면 그런 연습을 안 해보니까 큰 목소리로 공식적인 말하기 연습을 안 해봤던 친구였었는데 그걸 연습을 하고 그걸로 성과를 내게 되니까 그 다음에도 일반적인 그 일상생활도 좀 달라지게. 그러니까 고3은 그렇게 가는데 중3은 아직 타고난 그 성향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고요. 힘들긴 한데 기적을 몇 번 봤습니다. 기적을. 그러니까 이번 말고 작년에 23학년도에 외대부고를 간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는 1학기 때, 3학년 1학기 때부터 저랑 논술 수업을 했어요. 독서 논술 수업을 했었는데 남학생이었습니다. 공부는 정말 잘해요. 공부는 계속 전교 1등을 하는 친구였는데 모든 질문에 대답이 단답식이에요. 모든 질문에. 목소리도 안 들려요. 근데 3학년 1학기 때 얘 외대부고 가려고 한다 어머니께서 상담을 해주셨거든요. 큰일 났다. 어떡하지? 걱정을 되게 했는데, 그래서 어머니한테 솔직히 말씀을 드렸어요. 목소리랑 말을 길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좀 힘들 수도 있다. 특히 외대부고는 힘들 수도 있다. 왜냐면 15분 동안 선생님이랑 말을 계속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 합격을 했거든요. 실전 면접으로 들어갔는데도 안 거쳐져요. 15분을 연습을 해야 되는데 말하라고 하면, 그러니까 한 질문당 1분 30초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한 질문에 1분 30초를 대답을 해라 하는데 길면 15초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했는데 이 친구가 2주 전부터 그러니까 시험 2주 전에 뭔가 바뀌는 거를 느꼈습니다. 목소리는 안 커져요. 끝까지 안 커지고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하면 이러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장점은 뭐였냐면 얘 말에 신뢰성이 있어요. 굉장히 조곤조곤 얘기를 하고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그 모르는 걸 헛소리를 하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합격을 했는데 어머니랑 통화를 했는데요. 얘가 질문에 대한, 그러니까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예상 질문이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그 예상 질문을 만들고 해가지고 줬더니 그 질문에 대한 스크립트를 A4 용지 양쪽으로 해서 100장을 써놨대요. 그걸 정리하다가 보신 거예요. 나중에 한 2월달쯤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스크립트 100장이 나왔습니다. 그걸 쓰면서 다 외우고 반복해서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좀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능력, 그 노력이 좀 더해져야지 좀 바뀌는 게 있고요. 안 되는 친구들은 정말 좀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 성과가 그 퍼센테이지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안 될 것 같다는 친구들이 한 6명 왔어요, 사실. 예. 작년에 많이 떨어져서 너무 속상하고 그런데 좀 핑계를 대자면 절대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소개해준 선생님한테도 상담을 좀 하고 그랬는데 안다, 아는데 부모님한테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해보겠다고 하시니까 그냥 끝까지 완주를 했으면 좋겠다. 그 중에 한 명이 붙었어요. 다행히. 그 중에 한 명 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떨어지는 거는 동탄국제고가 좀 갈피를 못 잡겠어요. 동탄국제고가. 네, 저만 부른 줄 알았거든요. 저만. 이 친구는 분명히 붙었어야지. 분명히 붙었어야 되는데 작년에 한 명 떨어지고 올해도 한 명 또 떨어지는 거예요. 특히 작년 친구는 제가 봤던 친구 중에 제가 요거를 2009년부터 했으니까 15년 동안인데 탑5 안에 드는 애였거든요. 근데 당연히 저는 합격했을 줄 알고 제가 먼저 전화했어요. 전화 안 오거든요. 겁나서 전화 안 오면. 근데 이 친구는 제가 먼저 전화했을 정도로 자신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스스로도 되게 시험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하나라고 했는데 다른 학원의 선생님도 이거 녹화가 됐어. 예, 그 학교는 어떤 친구를 뽑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말. 물론 붙을 애들 중에서도 더 많이 붙기는 하는데 조금 제 능력으로는 이 친구는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친구들 중에 좀 깨끗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동탄국제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작년까지는 동탄국제고도 그러니까 외고 수준에 맞춰가지고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외계부고 수준에 맞춰서 좀 더 자기소개서라든지 아니면 질문이라든지 그런 걸 조금 더 하드하게 해야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말은 좋은데 면접에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과 발표력과 설득력 이거 다 있어야죠. 맞습니다. 있기는 해야지 되는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친구들한테 5분 줘요. 5분. 그리고 그 시간 안에 구상을 해가지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중학교 3학년이 얼마나 대단한 사고력을 발휘를 하고 문제 해결을 하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학생들한테 그게 요구가 된다라는 게 좀 학생들한테 좀 미안하고 짠하고 그렇기는 합니다. 근데 피드백 할 때는 그거에 대한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 의도가 뭐고 여기에서 건드려야 되는 어떤 일반론이 뭐고 그 일반론에 따라서는 어떤 구체적인 해결책이 이런 거다라는 얘기를 다 피드백을 해주긴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표력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똑똑해 보이기. 목소리 톤이라든지 시선 처리 되게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시선 처리 수업을 하시게 되면은 영상 보내드리거든요. 어머니들께 영상 보내드리는데 처음 거 무조건 보내드립니다. 한번 보세요. 가관입니다. 눈을 어디에 들지 모르고요. 뭐 손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막 그냥 다 그렇습니다. 시선 처리도 어렵고 목소리 톤도 그렇고 일단은 처음에 그냥 찍어줘요. 그 다음에 끝 다음에 이제 피드백 해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시간 지나감에 따라서 많이 고쳐지긴 합니다. 요즘 친구들은 제가 제일 먼저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게 부모님 안 계실 때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면 너가 이 학교를 준비하는 게 너의 의지냐 부모님의 의지가 더 강하냐 라는 걸 꼭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의지가 강한 경우에는 개선의 확률이 훨씬 떨어져요. 훨씬 떨어져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제가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요 시키는 거 다 해요. 그래서 그거는 많이 차이가 나니까 부모님들께서도 친구들 자녀분들과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자녀분들이 하겠다라고 하시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정보를 가져다 주시긴 하시는데
정답은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낙생고 가도 되고 다른 학교 가도 충분히 좋은 학교 갈 수도 있으니까 이게 정답은 아니고 확률적인 것 뿐이니까 이거는 좀 고려해서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써놓긴 했는데 부끄럽네요. 요거는 이제 이거랑 관련해서, 그러니까 사고력이라든지 자기소개서에 관련된 것도 아까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네. 그 트레이닝에 대한 거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분짜리 면접을 하는 친구들에게도 15분 면접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통질문 2개, 원래는 한 개인데 공통질문 2개와 개별 질문 2개에서 4문제를 그 15분 동안 해서 한 7분, 8분 정도를 면접을 하게 하고요. 나머지 시간 동안 한 7분, 8분 피드백을 해주고, 이제 다시 그 면접 대기실로 가요. 그래서 그때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답안, 질문들이 좀 있거든요. 개별 질문들 계속 답안 작성하고 있다가 다시 시간 한 40분 지나면은 또 와서 실전 면접하고 그렇습니다. 실전 면접은 제가 혼자 계속 3명 반복하는 건 아니고요. 보조 선생님 3명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바생들이긴 합니다. 대학생들인데 저랑 계속 특목고 면접 준비를 했고 대학교 면접 준비를 했던 최고의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까, 그리고 안타깝게도 제가 피드백 해주는 것보다 또 그 선생님 되게 좋아요 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씨 했는데 그러니까 시간상,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다양한 그 시각의 피드백을 보여주기 위해서 3명의 선생님이 각 교실에 자리하고 있고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3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통질문은 이따가 좀 보여드릴 거거든요. 학교의 그 면접 기출문제가 다 한 7, 8년 정도 거 모아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것들은 제가 그 대입 논술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대입 논술에 나오는 기출문제를 응용을 해가지고 면접 문제로 바꾼 것들을 좀 몇 개 더 넣어서 좀 어려운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질문은 뭐 조사를 못 해봤지만 이 부분에 있는 학원들 중에서도 개수로든지, 그러니까 그 가지수나 아니면 퀄리티로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월 18일 정도부터 1차 기간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때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일반 토론 수업을 합니다. 일반 토론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 방학 끝날 때쯤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소개서를 완성을 해가면서 면접 연습을 시작을 해요. 실전 면접 연습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 그 중간고사 끝난 다음부터는 2학기 중간고사죠. 2학기 중간고사 끝나고부터는 주 2회 이상의 수업을 열어놓습니다. 그럼 그때 학생들이 나는 여러 번 오고 싶다라면 더 와도 되고요. 나는 뭐 한 번만 해도 될 것 같다 그러면 한 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열어놓긴 한데 그때 선택에 따라서 더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식의 토론 수업이나 어떤 피드백이 가는지를 궁금해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문제를 좀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처음에 하는 토론 문제입니다.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이제 남녀 평등에 관련된 요거 하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자, 잘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첫 번째 자료는 2021년 행정고시 5급입니다. 고시는 다 5급이죠. 행정고시에
재경직. 원래 남성은 56명이고 여성은 9명이었는데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의 30%를 여학생이 못 채워요. 그래서 그 기준선 아래이지만 상위권 11명이 추가로 합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은요, 여학생의 경우에는 불합격했던 친구들이 더 많이 합격했어요. 참고자료 2. 여성 임원 할당제입니다. 여성, 아까 그거는 공기업, 공무원이었고요. 요거는 기업입니다. 요거는 자료만 보시면 우리나라 상장법인의 여성 임원이 4%대라는 겁니다. 4%에서 5%라는 겁니다. 임원이면 상무 이상일까요? 아니면 부장님 이상일까요? 거기에 100명이면 4명, 5명이 안 된다는 상장기업에.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요 이제 요 자료는 아시겠죠? 거기에서 이제 질문입니다. 초등교사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 비율이 여선생님 비율이 90%가 넘거든요. 여선생님 비율이 90%가 넘어서 남자 선생님한테 30%를 무조건 주자. 합격선이 낮더라도 그런 논의가 있긴 있습니다. 학생들이 너무 여선생님들이랑만 지내니까 학생들이 뭐 여성화된다, 남자애들이 그런 얘기가 있어서요. 자, 이거를 토대로 해서 잘 보이시나요? 문제 조금 더 키울까요? 정의관념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정의관념. 여성 할당, 공무원 여성 할당, 아까 같은 재경직 30%. 원래 9명 합격했는데 추가로 11명을 더 합격시켜주는 거. 요겁니다. 자, 정의관념에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아닙니까? 안 됩니까? 대기업 여성, 그럼 대기업 요 사기업이니까 다 안 되겠네요. 20% 30%를 부장 이상, 상무 뭐 이사님들을 꼭 여성을 넣어야지 된다. 아닙니까? 이제 칠판에는 다 동그라미 막 했었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국회의원 여성 할당제. 국회의원. 사실 이거 우리나라는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비례대표제에서. 비례대표제에서 반드시, 그러니까 비례대표제 어떤 식으로 여성 할당제가 되냐면 그 순서에 그러니까 순번 2개가 연속 같은 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남녀로 되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비례대표제가 46명인가 되죠. 무조건 23명은 일단 여성은 무조건 되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299명에서 제가 알기로 5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초등교사 남성 할당제는요? 이것도 하면 안 됩니까? 대학 농어촌 전형. 농어촌 전형으로 그러니까 완전 저 시골의 친구 거기에서는 이제 뭐 111이 가능하잖아요. 뭐 511이 그러면 이제 서울대를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의 뭐 많은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 중에 학업 능력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죠. 카이스트도 가고 서울대도 가긴 하는데 이게 실제로요. 제가 대치했을 때 511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 1차 합격한 거예요. 서울대. 2등급 2개만 받으면 돼요. 수능에서. 최저. 2등급 2개. 그러니까 얘가 1차 합격을 해가지고 10월 말인가 11월 달 초반 그때 대치동으로 왔어요. 2등급 2개를 받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나머지 한 달 반 동안 수능 공부를 죽어라 했거든요. 안 됐어요. 그래서 S대긴 S대인데 실명을 말하면 저 옆에 있는 동네 S대를 갔습니다. 수원대를 갔다 왔죠. 자, 사실 뭐 요걸 먹을 수 있으면
농어촌 전형에서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농어촌 전형. 우리나라에 분명히 있습니다. 5%, 학교마다 5%에서 10% 있습니다. 이거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자, 이번에는 그 여학생, 그러니까 남녀 평등에 대해서만 좀 할 거니까. 자, 이거 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있으면 별로 정의관념에 맞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줘야지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 능력별이다? 능력별. 그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자, 이게 능력별이잖아요. 만약에 많은 학생들이 이거 다 하면 안 돼요 라고 합니다. 실제로. 어머니들 중에서도요. 이거 하면은 그 정의관념이 맞지 않다. 왜 특히 공무원 이거 5급 시험 남학생들 아니 이건 그냥 그야말로 숫자만 가지고 합격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30%를 준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여성은 사회적 지위를 성취하는 욕심이 남성보다 현저히 작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성의 사회적 능력은 남성보다 현저히 적다. 맞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능력이 없어요. 아니에요? 갑자기 막 우라가 치밀어 오르시죠? 저걸 질문이라고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성은 노력을 남성보다 안 한다. 노력 안 해. 월급 무팡이야. 아니에요? 지적 능력은 남성보다 현재 열등하다. 머리 안 좋아. 아, 그것도 아닙니까? 사교 능력, 사회성이 너무 떨어져. 그래서 맨날 혼자 그냥 커피 마시고 혼자 지내. 그래서 승진을 시켜주려고 해도 승진을 못해. 맞습니까? 엄청난 모순이 생깁니다. 이러면 다 아니라고 하셨죠? 지금 이 얼굴에 분노가 느껴지셨습니다. 아니라고 하셨어요. 자, 여기 있는 질문이 다 yes여야지 위에 있는 상황이 설명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남학생은 50명이나 합격하는데 56명을 합격하는데 여학생은 9명밖에 합격하지 못해요? 머리가 나쁜 거지. 20%밖에 머리가 안 되는 거죠. 왜 부장 이상의 임원에는 여자분들이 저렇게 없어요? 100명 중에 4명, 5명밖에 안 돼요? 사교 능력과 야망도 없는 거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질문이 이게 다 아니라고 한다면 위에 있는 것과 너무 대비되죠? 말이 안 맞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혹시 좀 이상하긴 한데? 라고 생각을 하죠. 왜 그럴까요? 분명히 이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실제로 아니죠. 아니에요. 자, 이제 여기서 질문. 한국 사회의 남녀 평등 지수는 어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 한참은 야만인이다. 야만 사회다. 학생들은요, 남녀 평등의, 남녀 차별의 문제 별로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여학생들이 더 대접받거든요, 학교에서. 중학생, 남자 학생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어떤 대접을 받을지. 근데 여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차별을 못 느껴요. 근데 이거를 보면 이상하죠. 머리도 안 나빠. 사회적 열망도 있어. 똑같이. 근데 왜 사회적 성취는 이렇게 낮아요? 이 사이에 뭐가 끼어 들어가야 됩니까? 남녀 차별이 끼어 들어가야지 설명이 돼요. 남녀 차별이 없다라고 하면은요, 아까 그 질문이 다 맞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 질문,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여자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 질문이 다 맞아야지 돼요. 남녀 차별이 없다는.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하게 한 2, 30분 친구들이랑 얘기하는데 이거를 통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는 사회 현상이라든지 주워 들은 거를 그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공무원 시험 성적대로 해야지. 근데 왜 저렇게 차이가 날까? 그거 혹시 생각해 보시죠. 왜 5급 시험에서는 여학생들이 비율이 적을까요? 7급과 9급은요, 여학생이 훨씬 많습니다. 7급, 9급은 여학생이 훨씬 많아요. 7급, 9급이 쉽냐? 그렇지가 않아요. 9급이 한 3년, 4년 전에 200개까지 갔었죠.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긴 합니다. 한 80대 1, 90대 1, 뭐, 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여학생들이 훨씬 더 많아요. 합격률도. 왜 그러겠습니까? 왜 5급은 없죠? 제가 5급 시험 준비했었거든요. 저는 그거를 완전히 느꼈습니다. 그 이유를. 이게 일부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사법시험 준비할 때 스터디를 했어요. 스터디를. 여학생들이 3명이 나왔습니다. 지금 남학생 4명 이렇게 하는데, 아니 이쯤에서 사법시험 준비했는데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머리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여학생들 같이 스터디했던 친구들이 1년 반 지나고 신림동에 남아있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1년 반 지나고. 근데 저랑 같이 있던 남자친구들은, 남학생들은요, 3년, 4년 더 있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 학생은요, 집에서 지원이 그만큼 안 돼요. 4년, 5년, 9년 동안 안 해줘요. 그 여학생들이 저한테, 제가 이제 오빠였어가지고, 오빠, 저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시험 보기 전에. 왜 그랬더니, 아빠가 이번이 안 되면, 신림동에서 나오라고 하셨어요. 3명이 다 그랬습니다.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이라 지원이 계속 안 돼요. 4년, 5년? 아니, 야, 대학교 보내놨고 그랬으면 24, 25 됐으면 그러면은 뭐 대충 취직하든지 대충 시집갈 자리를 보든지 해야지 무슨 사법시험 한다고 4년, 5년 공부를 더 하냐. 그 이야기를 듣고 나가는 거예요. 그 학생이. 물론 뭐 그때 지금이 시간이 좀 많이 흐르긴 했지만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저는 시험 포기할 때요, 제가 죽을 것 같아서 포기했습니다. 엄마는 얼마든지 해라. 다 지원해주고 계속 그러셨어요. 아버지를. 자, 이 친구한테, 자기 딸한테, 야, 너 사법시험 무슨 여학생이 3년, 4년 하냐? 야, 2년, 3년 해준 것도 지금 내가 많이 한 거니까 올해까지만 해. 라고 한 그 아버지께서 회사의 중역이시면은요, 부하 여직원을 어떻게 보실까요? 동등하게 보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죠. 능력이 비슷해요. 그러면 오히려요, 더 미울걸요, 아마? 내 후배 끌어줘야지 되는데, 저것이 저렇게, 성과를 타면. 여러 가지 그 토론 문제 중에 하나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어떤 거 말씀드릴 건가? 제가 겨울 풍경을 좋아해서. 이번에는 공통 질문 하나. 공통 질문이 좀 다 어려워요. 요거 제일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학생들이 이런 거를 푸는 연습을 합니다. 자, 가와 같은 현상에 내재된 문제가 어렵습니다. 보세요. 가와 같은 현상에 내재된 문제점을 나를 참고하여 설명하고 가의 현상이 용인될 수 있었던 까닭을 다를 통해 말해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대학 기출 문제인데 제가 면접 문제로 바꿨습니다. 가법은 뭐냐면요, 노키지존입니다. 노키지존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나번은 깨진 유리창 법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법칙. 다번은 자유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계약 자유의 원칙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적 영역에서는 계약 자유 원칙 우선이 되잖아요. 이게 답원입니다. 다시요. 문제가 뭐냐면 가와 같은 현상, 노키즈존이 나오는 현상에 내재된 문제점을 나를 참고하여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참고하여서 설명을 하고요.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가이드를 준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가이드를 준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와 같은 노키즈존이 만들어지는 이유를 다를 통해서 자유주의, 계약자의 원칙을 통해서 설명하라는 겁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자, 학생들한테 이제 5분 주고 하라고 하면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정답,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자, 노키즈존은 기본적으로 차별적인 방식이죠. 차별입니다. 자, 여기에 내재된 문제점은 깨진 유리창 법칙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데 그 차별이 사회 전체적으로 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떠드니까 너는 우리 매장에 들어오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시각에서 생기기 시작한 차별의식이 사회 전체적으로 퍼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은 뭐냐면은 계약자의 원칙이에요. 여기는 우리 매장이야. 우리 매장. 이게 바로 저쪽 블록에 하루인이라는 이 작가하고 제 친구가 하는 데거든요. 거기 가보세요. 맛있습니다. 손님들이 적당히 좋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애들이 와가지고 막 뛰어놀고 그런다. 한 상 차림 20만원짜리인데 뛰어놀고 그런다. 그럼 안 받을 수 있어요. 안 받기 왜요? 자기 영역이니까. 그게 계약자의 원칙이거든요. 예. 계약자의 원칙은 나 이 친구 얘네 안 받을 거야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계약자의 원칙, 근데 그 계약자의 원칙에 의해서 이런 차별적인 노키즈존 같은 게 용인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문제는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게 차별의식이 일반화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면 아주 훌륭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이 문제 내고요. 아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제를 냈어요. 이거 대답할 리가 없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너무 어려워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요. 이거 보고 똘똘해 보이는 헛소리를 자신있게 해라 라는 연습용이긴 합니다. 뭐 그렇지 않은 다른 지금 여기 공통질문이 제가 52번까지 해놔서 100문제가 넘거든요. 가령 이런 겁니다. 급식을 남기는 학생에게 벌점을 부여하는 것은 정당한 것인가? 이런 것들은 좀 학생들 수준에서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요거 저 기억나십니까? 의정부고등학교에서 요거 관짝소년단이라고 해가지고 요 블랙페이스를 한 것이 그때 되게 말이 됐잖아요. 이렇게 인종차별적인 퍼포먼스다라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시사적인 것도 좀 있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지에 있는 이거는 수지에 있는데요. 이렇게 여기 밖에서 대기 책상에서 5분 동안 메모를 해서 교실로 들어갑니다. 교실 3개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가 3면 접실, 2면 접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가운데 이제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특목고반을 하게 되면은요 학원의 입장에서는 되게 비효율적입니다. 한 17명, 18명은 교실 4개를 써야 돼요. 그렇긴 한데 그러나 성과를 낼 수 있는 면도 좀 있고 학생들이 필요한 학생들도 좀 있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이 정도까지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